언제 봄이었나 싶게 요즘 울산의 풍경은 초여름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스쳐 지나간 봄을 기억하듯 사라진 풍경을 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햇볕이 뜨거워지는 게 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쉬워요. 봄이라는 게 왔다가 금방 가버리니까 굉장히 아쉽죠. 이 아쉬움을 달랠 만한 곳이 울산에 참 많아요. 아쉬움을 달랠 곳이요? 어딘가요? 울산의 봄은 바닷가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바다의 이야기와 옛날 마을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는 곳, 그런 곳이 있어요. 아, 동구 전화동이죠? 안에 전화동, 바로 그 전화동이라는 곳이 아주 특별한 곳이거든요. 3000년 전의 고래잡이부터 오늘의 큰 배를 만드는 조선소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로 한번 그곳으로 가봅시다. 과거의 전화동과 현재는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집니다. 궁금하죠? 네. 한번 가봅시다. 전화동은 아파트 단지와 산업시설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는 오랜 세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화동에 와서 보니까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옛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전화동이라는 마을 자체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자연부락이거든요. 그 역사가 적어도 한 300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이 전하라는 마을은 이름 자체가 전하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 바드레라는 마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밭 아래, 아, 밭전자 아래 하자, 바드레, 이렇게 왔던 거죠. 이게 조선시대 현종 때 전하포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하포 나오는데 한자 을을 버리고 마을 사람들은 바드레 이렇게 불렀노죠. 여기가 저 중간 지역이고 뒤쪽에 명등마을, 앞쪽에 녹수마을, 이 세 가지 자연부락이 섞여 있었는데 녹수마을이 가장 아름다웠대요. 여기가 낙하암이라는 곳이 있고 녹수마을이 있거든요. 이 녹수가 뭐냐면 녹색 비단이라는 뜻이거든. 녹색 비단 옷을 입고 온 처자가 낙하암에서 떨어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처자의 시신이 한참 떠밀려 갔다가 시신은 못 찾고 그 처자가 입고 있던 녹색의 비단옷, 그것만 떠밀려 왔거든요. 그래서 녹색 비단옷, 여기서 나온 게 녹수예요. 또 명등 마을에는 엄청나게 큰 곰솔이 있었어요.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나무. 1970년쯤에 이제 울산에 조선소가 들어오고 이곳을 확 밀어가지고 매립을 했거든요. 이 곰솔나무가 사라질 위기였는데 그걸 정주영 회장이 살려라 해가지고 지금 현대중공업 본관 앞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보수로 지정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명등마을과 전하마을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아파트 단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싼점 벽해가 되어버렸죠. 그런 마을이 바로 이 전하마을, 명등마을, 녹수마을입니다. 전화동에는 다양한 마을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네요. 그렇죠.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자연부락이 오늘의 조선소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을이 되어 있죠. 1970년대부터 울산 동구는 국가 산업화 정책의 핵심 지역이 되는데요. 해안선과 마을 구조는 빠르게 변화했고 전화동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 전화동의 모습은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나요? 1970년대에 현대조선소를 만들면서 이 일대가 완전히 산점 벽해가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곳에 이 전하마을과 녹수마을, 명등마을 이쪽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완전히 자연 포구였어요. 그냥 어촌마을. 저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는 저쪽은 거의 다가 이제 매립이 됐던 거죠. 그 매립되는 그쪽 부분에 두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한 41m 정도의 아주 낮은 산이죠. 그 두란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내륙으로 들어오는 게가 굉장히 야트막하게 구릉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배밭이 있어요.
울산이 지금 서생하면 배, 서생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방어진배 이쪽 동구 쪽에 배가 엄청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소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조선소 이야기할 때 되면 옛날에 배밭을 전부 갈아엎고 조선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증거가 지금 이 두란산부터 명덕 이 전하 일대가 예전에 엄청난 배밭이었다. 그리고 두란산 아래쪽으로 해서 보면 퇴적물들이 쫙 모여가지고 해안수로 밀려오면서 희암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목섬을 비롯해가지고 고래계안이라든지 뭉턱이라든지 이런 희한한 이름의 기암괴석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바닷가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전부 매립하면서 없어진 거죠. 네, 비록 지금은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곳은 자연과 역사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전의 아주 아름다웠던 어천의 풍경들은 파괴되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몇 가지의 자연물들은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것 속에서 아주 오래된 마을의 역사부터 오늘의 현장까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억과 시간이 차곡차곡 쌓인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산책 공간으로 이용하며 자연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휴식처입니다. 이 호수 주변의 녹음과 반짝이는 수면이 참 아름다운데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가 바로 명덕 호수공원이에요. 도심에 있는 서남호수공원처럼 명덕 호수공원도 굉장히 산업화의 스토리와 함께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호수공원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죠? 도란골이라고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자연적인 골짜기였는데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만들면서 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런 저수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주변에 전부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게 1970년부터 무려 2010년까지니까 꽤 오래 한 30년 넘게 이곳을 철저하게 울타리로 막아가지고 청정수역으로 만든 거죠. 왜? 공장에 물은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시설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다가 지난 2009년, 2010년 이때 이곳이 개방이 됩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건 뭐냐면 건강, 레저, 문화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생태적인 환경, 이게 산업시설의 삭막함을 상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설인 거예요. 우리가 환상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환상통. 병원에서 정형외과 이런 데서 다루는 그 병명인데 그게 뭐냐면 팔을 잘라내거나 다리를 잘라내거나 어쩔 수 없이 잘라내거나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당한 사람의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자기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는데도 잘렸다고 생각 안 해. 그곳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나타난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녹수마을, 전하마을, 명덕마을이 산업화로 완전히 잘려나갔고 폐허가 됐거든. 그렇지만 이 마을에 본래 살던 사람들은 그런 환상통을 겪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아름다웠던 모습, 옛날에 너무너무 좋았던 포구의 모습, 이런 기억들이 소환돼 가지고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바로 명덕 저수지에서 찾았던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수변을 걸으면 스트레스 완화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스트레스 완화도 좋고, 특히 이 명덕 저수지는 연포산을 주변에서 쭉 들러가면서 분지가 돼가지고 도심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라든지 공장지대에서 느껴지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게 전혀 없는 아주 별천지 같은 곳입니다. 동구해안은 중요한 해상 통로였는데요. 사람과 물자가 드나들던 길목이었던 만큼 해안을 따라 형성된 마을들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화동 앞바다는 우여곡절이 많은 포구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왜구가 침략을 했던 곳이라면 지금은 중공업이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울산 앞바다는 저 밑에 시남에서부터 정자까지 모든 바다가 다 왜구들이 들끓는 바다. 거의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왜구들이 수시로 들어왔던 바다거든요. 그 가운데 이 전하포구는 특히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잖아. 먹을 게 많고 그게 많이 들어온 거지.
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신라시대부터 여기 산성을 쌓았어요. 방진 산성, 진성 산성 이런 산성들이 쭉 있었거든. 전하 일대에는 포구도 있었고 또 군사시설도 있었고 아주 큰 규모의 군사시설 아니더라도 산성 정도가 있었으니까 상당 규모의 군사시설이 있었겠죠. 그리고 신라시대 때는 바로 옆에 일산진이 왕들의 놀이터였으니까 특히 많이 어떤 군사들을 지키고 배치를 했겠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옛날의 왜구, 그 다음에 임진왜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한 방어시설이 필요했던 것이고 바로 옆에가 또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남목 마성, 그 말을 키우던 곳.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가 여기 쫙 깔려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이 하나 남아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지금 동부경찰서 있는 그쪽에 진성길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름이 왜 나왔느냐면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들어오던 왜군들을 무찔렀던 곳이거든. 그래서 전성했던 전성골 해가지고 이름이 남았는데 그 전성골이 이름이 바뀌어 진성골, 진성길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울산바다는 고래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고래와의 이야기는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는데요. 전하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하가 과거에는 어촌마을이었던 만큼 왠지 고래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고래능계라는 옛날에 지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래가 동구 일대는 많아요. 왜냐하면 대양항공원, 일산해수욕장 이런 데 가보면은 고래뼈 전시회거나 고래뼈로 상징을 해놓은 것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게 다 이 일대에서 땅을 파면서 나왔던 고래뼈예요. 근데 전하 일대에는 굉장한 고래뼈가 나왔거든. 참고래뼈. 고래 중에서 제일 큰 고래가 뭐냐면 대왕고래. 두 번째 랭킹 2. 랭킹 2가 바로 참고래. 그거 엄청 크겠네요. 엄청 크죠. 그 고래가 이 울산에서 1996년 1월에 땅을 파다가 동부경찰서 앞에 전방 100m 앞에 땅을 파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층에서 한 10m 내려간 뻘층에서 발견이 됐는데 부산대학교 지질학과에 김학묵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와서 보고 이게 3,000년 전에 고래가 묻힌 곳이다. 이걸 지질학적으로 증명을 했거든요. 이 일대가 3,000년 전에 얼마나 고래잡이를 많이 했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죠. 네, 울산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고래와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방구천의 안각하의 고래부터 이 바닷가 그리고 저 시남 앞바다 쪽의 바다, 황성동의 바다, 세죽마을의 돌촉 박힌 고래 엄청난 고래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고래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 먼 바다에서는 발견되는 참고래가 발견돼요. 참고래가 얼마나 중요한 그 어떤 생물 표본이냐면 지금은 절대로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동해 바다에 귀신고래, 참고래 많았거든. 그런데 러시아 선단, 일본 선단들이 여기서 막 포경을 엄청나게 했거든. 그러면서 큰 고래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고래도 소문이 있거든. 고래도 자기들끼리 야 저기 가면 죽는다 아니까 이제는 오츠크 그래서 저 돌아가 버리지 이쪽은 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 참고래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포경협회에서 보호종으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보호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잘 관리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한 10만 마리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전화동은 바닷가 작은 포구에서 세계적인 조선 산업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변화의 시간을 품고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울산실록에서 전화동 어떻게 기록하면 될까요? 이 전하 바들의 마을 이곳은 울산의 바닷가에 있는 몇 안 되는 굉장한 이야기를 품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 1등 조선소로부터 3,000년 전의 고래뼈까지를 담고 있는 마을이라는 사실은 울산 시민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명덕 호수공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 전하 마을의 옛날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경제대국으로 이끄는 산업의 현장 이런 걸 함께 바라보는 멋진 공간으로 남겨지길
바랍니다. 네, 전화에서 일어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기적보다 숨겨진 전화의 옛 마을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된 부구와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가 함께 숨쉬는 전화동입니다.